저는 32살의 남자이고 지금 그럭저럭 잘 돌아가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아내를 만나 넉넉하진 않았지만 그럭저럭 행복하게 살고 있었고요. 6달 전에 이혼했지만요. 지금부터 제 빌어먹을 인생사, 통쾌한 인생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다른 남자가 생겼다나 뭐라나? 저는 아내가 무슨 장난을 치는 줄 알고 거짓말이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참 가관이더라고요. 자기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 저하고는 이제 정 떨어져서 같이 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은 제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내가 그동안 저한테 불만이 많았던 것은 잘 알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제 가슴을 후벼 파면서 떠나려고 하다니 말입니다. 연애할 때도 항상 남자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곤 했습니다. 저 몰래 클럽에 가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라면서 남자들과 술 마시고 수다를 떤다거나 그 여자가 제 첫사랑이어서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내가 사랑을 더 줘야겠구나. 내 잘못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순진하고 바보 같았죠. 결혼하고 나서도 10년 만에 만난 친구들 보러 간다고 늦게 온다고 하더니 나이트에 가서 놀고 동네 이자카야에서 그 사람들과 수다 떨고 있는 것을 아는 동생이 알려줘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어요. 아내는 친구가 남자친구들도 데려왔다니 나이트에서 만난 사람들 아니라고 발뺌했다지만 아는 동생은 나이트 이야기도 나오고 약간 연인 분위기가 났다고 해서 솔직히 아내의 말을 믿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애도 있고 이혼할 수도 없으니 그냥 모른 척하고 아내를 믿고 살았죠. 차라리 다른 변명을 했으면 이해라도 했을 텐데 왜 갑자기 남자가 있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발뺌하고 아니라고 하는 아내인데 당당하게 남자가 있다고 하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었죠. 헌데 제 아내의 말은 사실이었더군요. 1년 전에 동창 친구들과 어울려 유원지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들. 그 남자들은 다들 같은 회사에 다니는 남자들이었고 매너도 좋고 짝이 맞아서 함께 놀아놨다고 하더군요. 그러다가 완전히 정신 못 차리고 불륜에 빠지고 말았고요. 제 아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내 친구 3명도 그때 만난 남자들과 깊은 관계를 지금까지 맺고 있다고 하네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뒤통수를 갑자기 누가 세게 때린 것처럼 뻐근해지고 심장도 너무 빨리 뛰어서 손으로 물건을 잡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믿지 않는 저한테 제 아내는 아내가 사귄다는 남자의 이름과 회사 전화번호까지 주면서 뻔뻔스럽게 확인해보라고 들이대더군요. 자기는 진짜 이 남자 사랑한다고. 미안한데 진짜 이혼 좀 해달라고. 나 이 남자 없으면 숨도 못 쉴 만큼 그 정도라면서요. 자기 인생에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참나 기가 막혀서. 여태껏 나랑 했던 연애와 사랑했던 감정들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모든 게 거짓말인 건지 감쪽같이 속인 건지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생각 같아서는 아내를 죽도록 패주고 싶었지만 그래도 아이가 있으니 꾹 참았습니다. 애가 있는데 일단 가정을 지키고 엄마 없는 애로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리고 식은땀도 났지만 일단 아내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설득시키고 예전만 못해도 애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내가 참으면서 그 다음에 이혼을 하던 뭐 하던 하자고 생각했죠. 다음 날에 그 남자를 찾아가 설득을 했습니다. 그 남자도 역시 가정이 있는 남자였었고 이혼을 원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만나지 말라고, 마지막 경고라고, 나 가정 지킬 거고 너도 정신 차리라고 말하고 오려고 했습니다. 헌데 그 남자가 한다는 소리가 이미 자기 아내와 별거 중이라며 제 아내를 포기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그 남자를 만나면 죽어라고 패주겠다고 생각했건만 너무나도 당당하고 뻔뻔스러운 그 남자의 태도에 오히려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집에 왔죠. 그 남자를 만나고 집에 오니까 방 안은 온통 어지럽혀져 있고 저희 애 혼자만 남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애가 하는 말이 엄마가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냥 너 키우는 것도 지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고. 나도 내 인생 내 사랑 찾아서 갈 거라고. 엄마 이해하라고 하면서 나갔더랍니다. 저도 저지만 애가 도대체 무슨 죄라고 애한테까지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정말 그때는 아내를 죽이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대체 애가 무슨 죄입니까? 도대체 어떤 남자길래 남편 애까지 버리고 집을 나갈 정도입니까? 정말 우라가 터지더라고요.
그동안 TV나 신문에서만 봐왔던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저희 집에까지 일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분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제 인생이 파탄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애한테까지 그 짓거리를 하고 전 이 사실을 애한테 숨길 예정이었는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니 폭발하다 못해 진짜 화를 주체할 수 없더라고요. 한참 동안 생각한 끝에 저는 아내에게 확실하게 복수할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남자나 아내나 개패듯이 패고 싶었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그 년놈들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수소문 끝에 아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알아내 그들이 남편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내 아내가 남자들 만나서 추잡한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당신네 아내들도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다고 똑똑히 말해주었습니다. 내 아내와 당신들 아내들이 1년 전 만난 동창들과 히히덕거리면서 커플 데이트하고 가정 파탄 내고 난리가 난 사실을 알고 있으라고 했죠. 제 말에 남편들은 처음엔 저한테 너 뭐냐고 거짓말 치지 말라고 하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제가 아내와 문자한 내용 그리고 정황들을 자세히 보내주었죠. 남편들은 충격을 받았는지 가만히 안 있을 거라는 말로 전화를 끊었네요. 아내 친구 집안도 풍비박산이 났겠죠.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아내를 빼앗아간 남자의 회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 그런지 인터넷에 회사명을 검색하고 대표 번호로 전화해서 사업차 연락드렸다고 하고 대표님한테 연결해달라고 하니 바로 연결되더라고요. 사장에게는 당신의 회사 사원 4명이 지금 유부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도대체 부하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냐고 한마디 제대로 해줬습니다. 회사에서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나는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른다고 전단지를 뿌리던 1인 시위를 하던 확성기로 회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소리를 치던 할 테니 이게 내 마지막 경고니 알아서 처리하라고 하고 끊었습니다.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정말 저는 고소당할 생각으로 그 회사에 가서 깽판을 칠 생각도 있었죠. 어쨌든 그 사장은 처음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것 같더니 제가 사원들의 이름과 하는 일 등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니 충격을 먹고 그제서야 믿는 듯 했습니다. 일단 진정하고 책임지고 이 사안에 대해 해결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끝났네요. 그 다음 날로 제 아내, 아니 그 썩을 년에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부재중 몇십 통에 문자로 욕이란 욕은 다 보냈네요. 그녀는 저한테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 수가 있냐면서 온갖 쌍욕을 퍼부어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인생이 즐겁고 겨우 살아가는 건데 네가 뭔데 망치냐고,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놈아 하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었네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너를 괴롭힐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괴롭히겠다고 확실하게 말해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 너한테도 똑같이 돌려줄 거라고, 밥도 못 먹고 숨도 못 쉬고 내 인생 자체를 부정하게 만든 너를 절대 그냥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 아내의 회사로 찾아가서 로비에서 큰 소리로 동창회에서 바람핀 땡땡땡 나와! 당장 안 나오면 니랑 그놈 둘 다 죽여버릴 거야! 하고 소리쳤습니다. 일부러 아내 회사 사람들 다 할 수 있게요. 아내는 어디 숨었는지 머리카락 하나 안 보이더라고요. 결국 안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지른 이유는 아내를 만나기 위함이 아니라 회사 사람들이 아내가 무슨 짓을 한지 알게 하기 위함이었죠. 뭐 소리를 지르자마자 사람들이 일제히 저를 쳐다보고 거기 있는 경비와 건물 관리하는 사람들이 뭐하는 짓이냐면서 난리가 났죠. 결국 끌려나가듯이 쫓겨나왔지만 뭐 일단 회사를 멀쩡하게 다니지 못하게 한 것은 성공했네요. 그리고 결국 아내 친구들은 죄다 이혼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더군요. 사귀던 남자들도 일이 크게 번질까봐 서둘러서 그 옆 현네들과 관계를 끊었고 그 중에 한 남자는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을 당했다는군요.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회사의 사장은 사생활에 엉망인 직원들은 필요 없다면서 그들을 죄다 내쫓았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사에 다니면 회사가 멀쩡히 돌아갈 일이 있나요? 괜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 회사의 이미지만 망친 사장 입장에서는 그들을 자르는 것이 당연한 결과였겠네요. 물론 제 아내를 빼앗아갔던 그 남자도 쫓겨나갔고요. 아마 동종업계에서는 절대 다시 발을 못 들일 겁니다. 한동안 그쪽 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시끌벅적했으니까요. 뭐 남들에겐 엄청난 안주거리였겠죠.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무척이나 통쾌했네요. 저와 제 아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당연한 대가라고 생각했죠. 그 뒤로 얼마 안 가서 제 아내는 그 남자와 헤어졌고 다시 저한테 돌아오겠다면서 울면서 전화를 하더군요. 하지만 어떤 미친 남편이
외간 남자와 바람까지 피우고도 뻔뻔하게 이혼 요구하면서 그 남자하고 집까지 나간 년을 받아들이고 싶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아내에게 너 같은 년은 가정을 지킬 자격도 없는 년이라면서 온갖 욕을 퍼부어준 뒤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이혼 소송에도 승소해서 아내가 저한테 위자료를 3천만 원 주게 하고 양육권 역시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판결이 나왔고요. 뭐 당연한 결과지만요. 지금은 애하고 둘이서만 사는 중입니다. 최근 저는 아내의 소식을 들어보니 이혼 뒤에 친정에서도 아내의 불륜이 죄다 알려져서 쓰레기 취급을 받고 쫓겨나서 지방으로 내려가서 여관방을 전전하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제가 저질렀던 일이 치사하다고 비난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바람을 피우면서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세상 이치를 보면 바람을 피우는 인간들보다 그들의 배우자와 자식들이 더 큰 고통을 받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겁니까? 잘못을 저지른 작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아휴, 전 내일 회사 일 때문에 이만 자야 되겠네요. 이상으로 제 빌어먹을 인생사였습니다. 네, 정말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는데요. 글 쓴 이분은 자제분과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괜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있다가 회사의 이미지만 망친 사장 입장에서는